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과학기술을 하는데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대화 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시간입니다. 대화는 한동안 중공의 군사연습, 미국발 관세 이슈로 언론사 머리 기사들이 도배되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이에 못지않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3월 14일 오후 저희 RTI 한국어 방송과 영어 방송이 공동으로 한국에서 오신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용석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지난 2020년 OECD 117차 총회에서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의장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3월 13일台湾의 공업기술연구원의 초청으로 장용석 박사님은 타이페이에서 OECD 과학기술혁신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진행한 후台湾 유수의 과학기술, 경제 등 분야의 담당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인터뷰는 강의와 포럼이 거행된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14일에 진행이 되어서 포럼에서 타이완 발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에 특히 공감을 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장용석 박사님은 우선 이날 진행한 기조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포럼 참석자들에 대해서 긍정을 표한 후 원탁 포럼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OECD CSTP 장용석 의장님과의 인터뷰 시리즈 1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지정학적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타이완이나 한국이나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협력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요. 과학기술 혁신이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치 중립적인 그런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은 경제 발전,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런가? 먼저 지금 기후변화라는 게 있죠. climate change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다이버시티도 굉장히 in danger. 다양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술 발전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우리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요. 보통 백신 하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10년씩 이렇게 걸리는데 단 1년 만에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훌륭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예를 통해 봤을 때도 과학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국가만 그런 사태를 겪는다 하면은 큰 그게 아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국가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국가가 같이 협력을 해야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학기술 혁신이 가치 중립적인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과학기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향점은 뭔가 하면 좀 더 리질런트, 그러니까 회복력 있는 그런 세계, 그리고 좀 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좀 더 인클루시브한, 포용적인 그런 사회를 타겟으로 만들어 놓고 전통적인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전체적인 노력을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큰 줄기의 주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Emerging Technology, 신흥기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신흥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발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 그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AI.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구름 잡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해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AI의 발전이 아마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큰 혜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 원래 목적은 그겁니다. 근데 AI가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또 큰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페이크 뉴스라든가 하는 등등의 굉장히 큰 위험성도 있고요. 어떤 위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흥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혜택은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만들고 이 기술들이 가져올 위험성은 최대로 낮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넣어야 되고 또 어떻게 언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걸 가버넌스, 그러니까 신흥기술을 제어하는 그런 가버넌스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더 이상 늦지 않다. 그래서 Anticipatory Framework for Technological Governance라고 명명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지금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모먼트는 언젠가 하면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2024년 4월에 OECD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다루고 있는 장관님들을 모두 모셨어요. 회원국의 장관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국가의 중요한 국가들의 장관님들을 다 모시고 이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면은 이런 프린시플들이 필요하다. 원칙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스테이너블한 그리고 리질런트한 인클루시브한 그런 STI 가치를 이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자면 많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과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원칙들을 여기다 담아놓고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했고요. 모두가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4월에 그 장관회의를 했고요. 이 원칙들을 가지고서 지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제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대만의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 거기 모이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과학기술을 하는데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OECD CSTP가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OECD가 대만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OECD CSTP 장용석 의장님과의 인터뷰 2부는 이번 주말 4월 19일 주간 시사에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